기초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렌즈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고부가 제품의 렌즈로 토릭 렌즈와 노안 교정용 렌즈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응용편에서는 이 토릭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면 렌즈보다는 소프트 토릭 렌즈를 권할 때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권하게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보내신 노력 대비해서 착용자의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부분, 그리고 콘택트 렌즈의 변수가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 자, 이런 것 때문에 토릭 소프트 렌즈를 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토릭 소프트 렌즈를 권할 때 마땅하게 권해야 되는 사람과 또 권할 때에는 제대로 잘 처방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토릭 소프트 렌즈 처방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 토릭 렌즈 처방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토릭 소프트 렌즈 대상자 선택, 소프트 토릭 렌즈 디자인과 변수 선택, 또 피팅 상태 평가, 축 회전량 평가, 또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릭 소프트 렌즈 대상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릭 소프트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난시 도수가 구면 도수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면 좋고요. 보통 난시 값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2.00 디옵타 정도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할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법이 있는데, 이 검사법으로 검사했을 때 한 20도 정도가 나오는 경우라면 성공률은 90%다. 난시 렌즈를 처방했을 때 성공률이 9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세한의 난시가 많은 경우라면 꼭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비우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흐린상을 잘 견디는 눈인데, 우세한은 흐린상을 좀 잘 못 견디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세한의 난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시각적 업무가 많아서 눈 피로도가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토릭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눈 피로도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부적합한 경우는 난시 도수가 구면 도수보다 더 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렌즈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처방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축 보정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좀 높지 않죠. 그리고 난시 도수가 높은 경우도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조금만 회전을 하더라도 시력 흐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합하죠. 그리고 이제 난시의 축 방향 중에서 사란시의 경우는 렌즈 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안경 굴절 교정값을 봤을 때 안경 축과 안경 검사값이죠. 각막 난시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난시 축이 서로 다른 경우도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 검사값이 5 내지 10도로 작은 경우도 토릭 렌즈를 끼워줬을 때 성공률이 낮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해서 성공할 만한 사람에게만 토릭 렌즈를 처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 난시 렌즈 정도 검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일단 시력을 완전 교정한 도수를
시력을 완전 교정한 도수를 포롭타나 TR 안경테에다가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력표를 보도록 하고 시력이 흐려지면 대답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단안으로 검사를 하고요. 자, 원주 렌즈 축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면서 시표가 흐려지는 축이 어느 축인지를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동일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판단 기준은요, 한 이 축이 돌아가는 게 20도 정도가 됐을 때 흐려요 하고 얘기를 하면 난시 렌즈 적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90%로 보는 거고, 10도 정도다 그러면 난시 렌즈 적응 확률이 70%, 5도 이하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도 함께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안으로 검사를 하고요. 시력이 완전 교정된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포롭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난시축을 돌리면서,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돌아갈 때 흐려 보이느냐, 이렇게 5도 10도 단위로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흐려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축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축을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때도 흐려 보이는 시점이 어디 있는지, 축을 얼만큼 돌렸을 때 흐려 보인다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눈도 시계 방향으로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해서 좌우 양안에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를 해서 그 검사값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값이 20도 이상이면 이 사람한테는 난시 렌즈를 우리가 처방해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뭐 5도 이하다 10도 정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그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 값 뿐만 아니라 난시 축 방향이 얼마인지, 난시 값하고 그 다음에 구명 값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에는 토릭 렌즈의 디자인과 변수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나와 있는 제품을 보게 되면 디자인에 따라서 프리즘 발라스트 디자인과 그리고 틴존 디자인, 또 최근에는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디자인, 악셀레이티드 스테빌라이제이션 디자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프리즘 발라스트 디자인과 이 두 종류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그 디자인에 따라서 재질도 하이드로겔 재질과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품의 변수도 거의 고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 말고는 선택할 범위가 없는데, 직경은 일반적으로 구면 렌즈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것은 렌즈가 커야지만 축이 잘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렌즈의 직경, 전체 직경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요. 난시 도수는 0.25 단위로 제공되지 않고 0.50 디옵터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 이 점 또한 아주 제한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난시가 심한 사람의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주문 제작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렌즈를 처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보통 이제 2.25 디옵타까지만 제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1.75 디옵타까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난시 렌즈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기에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도 10축마다 전부 다 있으면 안경 렌즈처럼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축도 여러 개를 제공하면 그만큼 재고량이 많으니까 회사에서는 180축과 90축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꺼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자, 위에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래 눈꺼풀은 이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아래 눈꺼풀은 약간 코 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 값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벡터가 형성이 돼서 렌즈는 약간 이렇게 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렌즈가 이렇게 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렌즈가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밑에 렌즈의 밑부분에 이렇게 프리즘을 넣어줘 가지고 렌즈를 만드는 것을 프리즘 발라스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하부에 프리즘을 넣기 때문에 하안검에서 약간의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 프리즘을 넣은 부분에 이제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각막 하부에 저산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장점이라면 이것이 하안검에 이물감을 주기 때문에 반사적 눈물을 막 나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건조한의 경우에는 프리즘 발라스트로 처방을 하게 되면은 눈물이 이제 억지로라도 나오기 때문에 건조증의 증상이 감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틴존 디자인이 되겠는데, 렌즈의 상부하고 이렇게 하부를 얇게 해서 눈꺼풀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디자인인데, 지금은 단독적으로 틴존 디자인만 쓰지는 않고 이 프리즘 약간 렌즈를 두껍게 하고 이 틴존 디자인을 병합시키는 다음에 얘기할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프리즘 발라스트 디자인 동영상이 너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눈꺼풀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위에 눈꺼풀, 아래 눈꺼풀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수박씨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수박씨가 이쪽은 얇고 이쪽은 도톰하잖아요. 자, 렌즈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 위에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눈을 감게 되면 여기 압력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가해지면 두꺼운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렌즈를 끼게 돼도 렌즈가 이렇게 하부 쪽이 두꺼운 이쪽이 렌즈의 그 아래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축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ccelerated Stabilization 디자인과 Dynamic Stabilization 디자인인데, 이 동적 안정화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틴존 디자인의 디자인과 위에 눈꺼풀의 압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아랫부분은 얇게 만들어서 눈꺼풀 속에 렌즈가 안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눈꺼풀이 압력을 가할 때 이 얇은 부분이 눈꺼풀 속으로 말려 들어오도록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위 아랫부분이 얇고, 그래서 이제 위에 눈꺼풀이 압력을 가하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눈꺼풀 쪽으로 이렇게 위아래 눈꺼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정위치가 된다, 이렇게 정위치가 된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디자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무래도 토릭 렌즈는 축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축이 들어간 부분이 두꺼워지면 산소 투과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DK by T 값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프리즘 발라스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하부에 렌즈의 하부 쪽에 DK by T가 작기 때문에 하부 쪽에 이제 저산소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디자인별로 이제 렌즈의 두꺼운 부분에 DK by T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두꺼운 이 부분하고, 자, 얇은 부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12 정도, 여기는 4 정도 DK by T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 회사는 이 중심부 쪽에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DK by T 값을 적기 때문에 그 적혀져 있는 DK by T 값만 갖고는 이 렌즈에 의해서 저산소증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선택할 때 구면 렌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한다.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베이스 커브는 타이트해서도 안 되고 루스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타이트 하면은 눈을 깜빡인 다음에 축이 약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아까 눈꺼풀이 이렇게 약간 렌즈를 코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동된 축이 타이트하면은 너무 늦게 제 위치로 온다는 거죠. 축회전이 되질 않고 그냥 정위치로 올 렌즈도 정위치까지 오는데 시간이 뭐 2초, 3초 이렇게 걸리면 그동안에 굉장히 흐림 현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렌즈를 처방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루스하게 처방하게 되면 렌즈 움직임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시력이 막 굉장히 변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릭 렌즈의 경우는 렌즈의 동적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루스하지도 않고 정말 어렵죠. 네, 이렇게 가장 적절한 피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도수를 정할 때도 정점간 거리를 보정해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축 방향에 따라서 다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0.75 이상 처음에는 이제 구면을 0.75의 경우에는 구면 소프트 렌즈를 권하지만 시력이 조금 흐리다라고 얘기하면 0.75 디옵타부터 또 마이너스 1 디옵타부터는 소프트 토릭 렌즈를 권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면 렌즈에서도 얘기했던 정점간 거리 보정을 위해서 마이너스 4 디옵타부터 바꾼다. 마이너스 한 단계, 마이너스 6 디옵타부터는 2단계 빼준다. 마이너스 7.75부터는 3단계 빼준다. 자, 이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안경 처방 굴절력 값이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50이고요. 자, 여기는 난시도가 마이너스 1 디옵타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5.00 디옵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50 디옵타는 정점간 거리 보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디옵타는 마이너스 4 디옵타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4.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면값은 마이너스 3.50 디옵타 그대로, 그 다음에 난시값은 이 두 값의 차이인 1.25 디옵타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크로스 파워를 우리가 뭐 써도 되지만 암산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4 디옵타가 안 되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를 합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한 단계 빼주는데, 자, 여기서 안 빼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빼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파워로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두 단계 빼주니까 마이너스 5.50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8은 세 단계 빼주니까 마이너스 7.25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구면값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이너스 5.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값은 이거 두 개의 차이값인 1.75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개에서 두 단계 빼줘야 되니까 1로 그대로 오고요. 이거 합쳤을 때 8인데 8은 세 단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 두 단계 이미 빼줬으니까 한 단계만 빼주면 마이너스 175 디옵타가 되니까 조금 암산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안경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4 디옵타, 마이너스 2 디옵타, 축이 180인 경우, 자, 이렇게 난시를 갖고 있는 근시안인데요. 정점간 거리 12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릭 콘택트 렌즈 도수로 적합한 것은? 자, 암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네. 자, 마이너스 4는 한 단계 줄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375가 되겠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6 디옵타가 되니까 두 단계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이미 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만 줄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175.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 도수까지 잘 계산해 가지고 렌즈를 끼워 줬는데, 렌즈를 착용한 후에 시력 만족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토릭 렌즈의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에는요. 자, B는 80%, C는 50%, A는 100%, D는 24%밖에 시력 만족도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렌즈 안 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것은 토릭 렌즈가 우리가 도수를 잘 결정했다 하더라도 토릭 렌즈가 이 축이 회전이 된다면 시력을 완전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렌즈의 축보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을 또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축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축보정 마킹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수업 시간에 보게 되면 4학년인데도 이 마킹을 잘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마킹이 생각보다 잘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보정 마킹을 찾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를 꼈을 때 위에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의 작용으로 렌즈는 회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눈꺼풀의 구조상, 눈꺼풀의 움직임상 우리가 렌즈는 회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렌즈의 두께입니다. 난시 도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렌즈는 더 많이 회전이 돼요. 그리고 축방향에 따라서 산난시가 더 많이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직난시, 그 다음에 도난시, 이런 순서대로 렌즈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난시에 우리가 토릭 렌즈를 처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도를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직난시의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난시 경우에는 회전량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눈꺼풀의 강도, 타이트니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회전되는 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눈물의 특성, 양과 점도에 따라서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을 우리는 다 고려할 수도 없고 해서 렌즈를 끼워주고 축이 회전이 되면 그 축 회전된 양만큼을 보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가 유발이 돼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난시만 있는 마이너스 2디옵타의 난시안인데요. 자, 이 난시안이 축이 약간 10도 정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면 덧된 굴절 검사를 해보면 플러스 0.35 마이너스 0.69의 40축의 굴절력 오차가 발생이 돼요. 자, 이건 매트릭스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런 굴절력 오차, 축이 돌아가면 굴절력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유발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굴절력 오차가 생기면 난시 렌즈를 낄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굴절력 오차가 나오면 이건 렌즈 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축보정 마킹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보면 뭐 이렇게 마킹이 있다. 레이저 마킹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보정 마킹은 축과는 절대 무관한 것이죠. 여기 있다고 90축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평 방향에 있다고 180축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렌즈가 회전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레이저 마킹을 해놓은 것이죠. 자, 어떤 회사건이 이렇게 점만 찍혀져 있고요. 어떤 회사건이 이렇게 친절하게 3개의 점으로, 또 어떤 회사건이 이렇게 1개의 점으로, 어떤 경우에는 12시 방향과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자,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확대를 하고 사진을 잘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축을 잘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많은데 처음 렌즈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안경사 분께서는 이 축보정 마킹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확대까지 했거든요. 자, 여기 OK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OK가 보이게 되니까 아, 여기에 가운데 이게 6시 방향 쪽에 OK 마킹이 있구나. 그럼 요 마킹이 그 자리에 있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물론 이 OK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마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3개의 지금 마킹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면 잘 보이는데 맨눈으로 보면 조금 착자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도 반드시 확대경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개의 마킹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번 이걸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에 하얀색 마킹이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여기에. 네, 보이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또 렌즈 보실까요? 이것도 확대 안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보적 마킹을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축 보정이 이렇게 마킹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팅 상태 평가하면서 이 축 보정 마킹이 회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릭 소프트 렌즈 피팅 상태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면 소프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토릭 소프트 렌즈 피팅 상태에도 중심 잡기, 중심 안정, 각막 덮임, 콘택트 렌즈 움직임 평가 이렇게 다 해야 되죠. 자, 중심 잡기는 세 방향에서 윤부와 렌즈 사이의 렌즈 엣지 사이의 거리를 평가하면 되겠고, 각막 덮임은 각막 윤부 바깥으로 1mm 덮였는지 평가, 또 움직임 평가는 동적 움직임, 레그, 푸시업 검사 이렇게 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릭 렌즈의 축 회전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릭 렌즈 축 회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게스티메이트 방법, 그러니까 추정법인데 게스, 추측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토릭 렌즈를 이렇게 낀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게 하고 레이저 마킹을 물론 확인을 한 거죠. 이 레이저 마킹이 사실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 레이저 마킹이 이마만큼 이동이 됐을 때 이 각도가 얼마쯤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 이 추측의 기본은 시계의 분 단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90도니까 5분 간격이 이제 30도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30도다 하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볼 때 30도의 절반일까? 아니면 30도의 한 3분의 1일까? 뭐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법의 문제점은 측정하는 사람마다 추측치가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전되는 양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자가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 정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방법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몇 도쯤 회전된 거 같이 보이시나요? 5도, 10도, 15도, 20도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왼쪽으로 10도 회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하고 시계 방향 이런 걸 두 가지로 쓰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L, left add, right, subtract 이래가지고 라스 공식을 써서 축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왼쪽을 좀 더 권장하고 싶고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축이 돌아가는 기준은요. 어떤 그 레이저 마킹이 어디
더라도 상관없이 이 콘택트 렌즈의 이 아래쪽 6시 방향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 왼쪽. 자, 이쪽으로 가면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가면 시계 방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또는 왼쪽으로 10도 회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의 레이저 마킹이 잘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분명히 가운데 있는 레이저 마킹이 여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준점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자, 각도가 얼마만큼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5도, 10도, 15도, 20도. 자, 이렇게 추정을 할 때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시고 저랑 만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20도 정도 회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정치와 제가 추정한 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신뢰도가 좀 낮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색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색등에 이렇게 축이 회전되는 그 각도를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를 갖다 장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렌즈 착용자를 이렇게 색등 앞에 놓고 검사자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자, 이 레이저 마킹이 이 축 보정 장치가 여기서는 여기에 분명히 0을 가리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렌즈의 축이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손을 보게 되면 돌리고 있죠. 회전된 것만큼 이렇게 각도를 틀게 되면 이 각도를 튼 것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도에 있던 것이 15도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 지금 15도 회전됐구나 하고 색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경원에서 색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아까 봤던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이 색등의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20도 회전된 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해 보도록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저 마킹부터 찾아야 되겠는데요. 레이저 마킹. 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OK가 보이고. 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OK 보시고, 자, 여기에도 레이저 마킹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90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막지 않으면 90분 안에 모든 것이 파멸한다. CF 감독 상의는 자, 몇 도 회전됐을까요? 자, 처음엔 이렇게 된 상태였고요. 마지막 화면 우리가 이 돌아간 걸 보니까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도 정도일까요? 자, 90도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여기에 30도였잖아요. 지금 제가. 그럼 이거는 얼마만큼 돌아간 거죠? 여기 있던 게. 자, 몇 도요? 오른쪽으로. 예, 30도 이상 돌아갔다고 봅니다. 자, 일단 30도, 뭐 40도 이렇게 돌아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안경 시험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레이저 마킹에 레이저 마킹을 시험테를 이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렇게 시험테에다가 저도수의 원조 렌즈를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래야 이제 그 축이 보일 테니까. 그리고 원조 렌즈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를 피팅시키고 움직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자, 시험대에다가 낮은 도수의 원주 렌즈를 삽입시켰더니 여기에 이렇게 축방향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90축에다 이렇게 맞춰 놓고요. 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량이 이렇게 얼만큼 되는지를 평가를 할 겁니다. 만약에 레이저 마킹이 이쪽에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맞추게 되면 몇 도 돌아갔다라는 걸 이 눈금으로 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안경원에 다 이 시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권장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걸 시험대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축 돌아간 거를 보려면 이것도 맨눈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확대경을 사용하고 불빛을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토릭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댄 굴절 검사를 하는 겁니다. 토릭 렌즈의 축이 회전이 되면 덧댄 굴절 검사 값이 예상과 다르게 측정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략적 회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매트릭스 공식을 현장에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값을 활용하는 게 우린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덧댈 굴절 검사 값이 기존 난시 값의 3분의 1 정도 값으로 나오고, 난시 렌즈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시 값이 더 측정이 되고, 축 방향이 4축입니다. 그러면 10도 회전한 거고요. 4축이면서 난시 값의 3분의 2가 다시 덧댄 굴절 검사 값으로 측정이 되면 축이 20도 회전한 거고, 기존 난시값만큼 동일하게 그만큼 측정이 되면서 4축이면 축이 30도 회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이 덧댄 굴절 검사 값을 활용한 축 회전량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이 사례 1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5 디옵타의 굴절 이상도를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5 디옵타의 난시 토릭 렌즈, 토릭 소프트 렌즈를 착용시킨 다음에 덧댄 굴절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0.50 디옵타의 난시 값이 미규정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때 축 방향이 145축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요, 이게 4축이잖아요. 그리고 9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회전됐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양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원래의 양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면 10도쯤 회전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굴절 이상도를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5 디옵타의 소프트 토릭 렌즈를 착용시켰어요. 구명값에 비해서 난시값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축회전이 좀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자, 덧댄 굴절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50 디옵타 정도의 난시값이 더 잡히면서 축이 30축, 4축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45도보다 지금 적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값으로 나오면, 90도보다 적은 값으로 나오면 이건 왼쪽으로 회전된 것이고, 이 1.50 디옵타가 2.25 디옵타의 한 3분의 2 값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도 회전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난시값이 갖고 있는 난시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축은 반대축으로 나오고, 그러면 굴절 검사 값이 잘못돼서 난시가 너무 과교정된 값을 가지고 그걸 갖고 콘택트 렌즈 도수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굴절 검사를 잘했는데도 이렇다면은 난시 렌즈를 우리가 꺼낼 때 그 정점간 거리를 보정하지 않아서 난시가 과교정된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경 구형 굴절력 값이 이렇고요. 이걸 가지고 소프트 토릭 렌즈 여기 한 단계 줄이고요. 마이너스 6이 넘으니까 여기서도 또 한 단계를 줄여서 이렇게 토릭 소프트 렌즈를 우리가 결정하고 끼워준 다음에 덧댄 굴절 검사를 했더니 난시 값이 플러스 1.0디옵타 잡히고 축이 4축으로 나왔어요. 180축이었던 사람이 4축이 된 거죠. 자, 예상되는 축회전은 몇 도일까 하는 겁니다. 4축이니까 회전됐구나 생각하고, 자, 이 값이 원래 값과 얼만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네, 한 20도 정도 돌아간 것 같으죠. 그리고 이 값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주문할 소프트 토릭 렌즈 도수는 20도가 돌아갔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원래 이 사람 굴절력 값에서 20도만큼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 난시 렌즈에서 20도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치로는 그대로 하고 축만 20도를 빼서 160축으로 주문을 하면 된다는 거죠. 160축을 공급하는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될 건데, 만약에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라면 축회전량이 렌즈의 그 제품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할 렌즈를 가지고 축회전량을 보셔야 되고, 그 점은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축 보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콘택트 렌즈 도수는 이제 뭐 마이너스 1디옵타, 여기는 마이너스 2디옵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자, 마이너스 4디옵타 구명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합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럼 30도 회전했을 때 여기는 값이 마이너스 4.5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25가 돼요. 그러면 렌즈가 30도 회전했다, 45도 회전했다, 뭐 이랬을 때 45도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자, 45도가 돌아갔으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건 없지만 편의상 45도가 돌아가면 그 난시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0.50디옵타만큼 저교정이 돼서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이 난시 도수가 좀 더 많은 경우에는 45도 돌아가면 이게 마이너스 5.00디옵타가 되니까 이 차이로 1디옵타만큼이 저교정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동일한 양만큼만 렌즈가 회전됐다 하더라도 시력은 더 흐리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난시값이 많은 사람들이 회전도 많이 되는데 그럴수록 더 축보정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회전량을 보정하는 방법, 라스 공식인데, 우리가 여기에 6시 방향의 기준점, 아래 눈꺼풀에 6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돌면 돌아간 양만큼을 더해주고 오른쪽으로 돌면 돌아간 만큼을 빼줘라 하는 게 라스 공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자가 보는 6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5, 180축의 렌즈를 착용한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5, 180축을 갖고 있는 렌즈를 끼워줬는데, 자, 끼워줬더니 렌즈가 이렇게 15도만큼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시력 흐림이 있을 거니까 렌즈를 바꿔야 되겠다. 자, 15도만큼, 이건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15도를 빼주니까 오른쪽으로 15도, 그러니까 빼주니까 마이너스 3에 165축으로 제가 다시 렌즈를 끼워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끼워주면요, 165축이지만 이레저 마킹은 똑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럼 이 렌즈를 끼더라도 렌즈는 15도만큼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이 1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180축, 회전이 안 된 180축의 렌즈를 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 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그 보정한 렌즈가 다시 원래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꼈던 렌즈랑 똑같이 돌기 때문에 원래 원하는 축으로 안착이 되고 시력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왼쪽 눈에서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걸 끼워줬더니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았어요. 15도만큼 왼쪽으로 돌았는데 그러면 15도만큼 왼쪽으로 돌면 15도만큼을 어떻게 해준다? LA, last, left, add니까 더해주니까 자, 주문할 렌즈는 180에다 15를 더해주니까 15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 렌즈를 다시 주문해서 끼워주는 거죠. 자, 다시 끼워주면 이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축이 아닌 이렇게 다른 축으로 렌즈는 처음엔 가 있을 건데 이 렌즈는 눈에서 분명히 15도를 아까 돌았으니까 이것도 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고 나면 이거는 원하는 180축으로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 회전량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따르는 렌즈이기 때문에 토릭 소프트 렌즈를 처방한 다음에는 우리가 처방료를 반드시 더 많이 구면 렌즈보다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진율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시간을 많이 보낸 것만큼 우리의 마진율은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토릭 렌즈가 좀 더 비싼 렌즈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 교정 굴절력 값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축 보정을 해주니까 한 단계 빼줘서 마이너스 4. 두 단계니까 한 단계 미리 빼줬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빼줘서 마이너스 175. 덧셈을 했더니 이렇게 4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지금 돌아간 거죠?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180축이니까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돌았으면 20도만큼 돈 거니까 20도만큼 돌면 20도만큼을 빼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요? 이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 렌즈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덧댄 굴절 검사 값으로 돌아간 축의 양을 완전히 정확하게 보정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축이 제공되는 것도 10도 단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이렇게 그 측정하는 이 도구가 다 러프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눈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토릭 렌즈를 낀 다음에도 시력 흐림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구명 처방 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시축이 맞게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렌즈가 말라서 그런 건 아닌지, 마르면 렌즈가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으니까는요, 말라서 그런 건 아닌지, 또 아니면 건성안이 있어서 렌즈가 잘 마르는 것인지, 또는 시력 변화에 민감한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 값이 굉장히 작은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착용하던 렌즈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축방향을 막 바꾸거나 난시 도수를 바꾸게 되면 굉장히 적응하지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뇌가 여태까지 끼던 렌즈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학적 굴절 검사 값이 축방향도 다르고 난시값도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릭 소프트 렌즈 대상자는 구면 도수와 난시 도수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고, 축방향도 4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했으면 좋겠고, 난시 적응도 검사, 배철러 트위스트 테스트 검사 값이 좀 넉넉하게 나오는 사람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별로 축 보정 마킹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렌즈가 축이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난시도가 높을수록 반드시 축을 보정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TR 렌즈 프레임을 사용한다든지 덧댄 굴절 검사 값을 활용해서 축이 얼마만큼 회전됐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이것을 라스 공식을 대입해서 축을 보정한 다음에 다시 처방을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성공률이 높은 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 자료도 이 네 분의 안경사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노안 교정을 위한 콘택트 렌즈 처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